남편이 우리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여긴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에게 제발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달라, 정말 서운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원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를 더 무시하기 시작했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왜 우리가 무시당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시고 적용해 보신다면 더 이상 남편이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내용은 남편의 무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아내분들을 위로해드리는 영상은 아닐 겁니다. 조금은 아내분들의 뼈를 때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남편을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그들이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그런 남편들의 태도는 잘못이 맞아요.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무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위로와 공감을 받아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아무래도 난 지금 위로가 좀 필요해 라고 느끼신다면 마음이 조금 더 안정되셨을 때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 세상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80년대, 90년대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평등하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국가 간의 관계만 보더라도 모두 다 평화를 바란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들은 모두 다 군사력을 키우고 유지하는데 막대한 돈을 쓰죠. 왜 그럴까요? 힘을 잃게 되는 순간 상대방이 물어뜯을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힘의 논리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은 바닷가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죠. 바닷가재들은 항상 서로 영역 다툼을 하면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패배한 바닷가재에는 신경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 버린 바닷가재는 다른 바닷가재가 다가와도 제대로 저항조차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즉, 이 바닷가재는 내가 패배자라는 사실이 아예 몸에 각인이 되어서 다른 상대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쉽게 밀려나 버리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동물적인 본능이라서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무시당하고 계속 참기만 하면 상대방의 눈에는 이 사람은 내가 눌러도 괜찮은 존재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능적인 힘의 논리가 부부 관계에서만 예외가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스스로 부부 사이는 평등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이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평등은 애초에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한쪽은 대등한 관계를 원하지만 다른 쪽은 은근히 내가 우위에 서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물의 본능이라서 언제든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결혼하고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해왔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계가 조금 나빠지거나 부부 사이의 환경이 바뀌게 되면 언제든 우위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노파심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아까 80년대, 90년대보다 지금이 평등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부부 사이는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남편들 그리고 아내분들은 시대가 흘러갈수록 더 많아지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내 남편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등을 지키고 싶다면서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배려하기만 하면 그건 사실상 힘의 관계에서 스스로 상대방에게 항복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서로 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내가 쉽게 만만히 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킥복싱이나 격투기를 배워서 남편을 제압할 게 아니라면 남편의 물리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거칠게 폭력을 쓰거나 극단적인 언쟁을 남편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남편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잘 지내자, 평화롭게만 지내자 하고 달래기만 하면 결국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남편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느낀다면 이제는 어떻게 더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나는 이 사람과 이제 전쟁을 잘 치러야겠다. 매번 지는 싸움을 했지만 이제는 이기는 싸움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호전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를 지킨 힘을 내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나요? 남편에게는 상냥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수평적 관계를 선호하셨나요? 괜히 남편과 누가 갑이고
가지고 네가 을인지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살고 싶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로 인해서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있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경계 설정을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생판 모르는 외부인이 우리 집 현관문을 아무렇지 않게 열고 들어온다면 어떤 행동을 하실 건가요? 당연히 화를 내서 나가라고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할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현관문을 외부와의 경계로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인이 그 경계 안으로 침범하면 우리는 그 외부인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편하게 농담도 하고 일상 얘기도 하고 스킨십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우리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상대방이 들어온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도 이 순간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방금까지도 농담을 하고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지냈던 사람에게 조금 내 경계를 침범했다고 해서 바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반격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 둘 나도 모르게 허용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남편과의 관계에서 무시받는 게 당연해져 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이라도 그 경계를 명확하게 세워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인 거죠.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아마도 화내고 있는 남편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했거나 같이 맞불을 놓고 싸워버렸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싸워버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는 남편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우리가 화내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화를 낸다고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버리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단호하게 타임아웃을 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하고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시고 자리를 떠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진정이 됐을 때 다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는 거고요. 물론 이건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남편이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든 그렇지 않았던 간에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오는 그 순간에는 우리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해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마 이미 남편이 우리의 경계를 많이 허물었던 상황이라 다시 경계를 만들어내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예시처럼 화내는 남편에게 타임아웃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아마 더 큰 화를 우리에게 남편이 쏟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불안과 공포에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관적인 행동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도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상대방을 통제할 수 없구나, 우위에 설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몸으로 느끼게 되고 그 행동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점점 남편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경계를 세우면 남편이 아예 등을 돌려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그럼 이혼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죠. 그렇다 보니 남편에게 단호하게 일관되게 대응하기가 무섭고 두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경계 설정을 망설이고 일관되게 밀어붙이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을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까봐, 이혼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어버릴까봐, 이게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혼만은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걸 남편이 정확하게 간파했던 겁니다. 어차피 쟤는 내가 함부로 대해도 나 절대 못 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더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왔던 거죠. 그럼 우리가 평생 참고만 살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맞춰주고 참고 산다면 버틸 수는 있을까? 나의 무시당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봤을 때 자녀들은 나를 좋은 엄마라고 생각할까? 남편은 나를 무시하더라도 자녀들만큼은 나를 존중해줄까? 모두 다 아닐 겁니다. 참고 사는데도 한계는 무조건 존재할 거고요. 자녀분들도 누군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냥 참고 있는 것만 고스란히 배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니 자신도 엄마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상태로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는 건 어렵죠.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는 이런 마음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필요하다면 이혼이라는 카드도 꺼낼 수 있다, 이런 열린 선택지를 준비해 두시는 거죠. 물론 당장 이혼 이야기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신 만약을 대비해 두고 이혼을 해서 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도 천천히 준비해 나갈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다만 우리의 마음이 이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는 남편과 이혼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게 되면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경계 설정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남편과 건강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정규 과정을 통해서 아내분들을 코칭해 드리다 보면 정말 이혼할 각오로 아내분 스스로의 경계를 설정
설정하는 데만 노력하고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10명 중에 이혼을 하는 경우는 한두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두 명도 객관적으로 남편의 문제가 아내 스스로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이혼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대다수이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면 이혼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쫄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셨나요? 오늘 총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애원하거나 기다리지 말고 전쟁을 잘 치러서 한번 잘 싸워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일관성이 있게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혼이라는 옵션도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부터 경계를 설정해보고 밀어붙여보고 싶으신가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한번 댓글로 남겨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